여러분 진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정말 이럴 때는 뜨끈한 국물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은 생활한복 입고 인사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 일본, 중국의 뜨끈한 국물 요리를 만나러 갈 거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떨어지는 낙엽에 마음까지 시려오는 이맘때 뜨끈한 국물로 몸보신 마음보신 제대로 할 때가 왔죠. 한 입 넣는 순간 힘이 불끈불끈, 추위가 사르르 녹는 국물 요리의 진수. 한중일 대표 국물 요리 열전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먼저 만나볼 나라는 한국. 치맛자락 휘날리며 찾아간 곳은 해신탕 맛집인데요. 그냥 해신탕이 아니라 황제등의 해신탕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네. 사장님 저를 좀 기다리고 계셨나요? 네. 여기서는 어떤 걸 좀 맛볼 수가 있어요? 능이버섯을 넣어가지고 백숙을 만들어요. 오리 백숙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살아있는 전복, 가리비, 키조개, 문어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서 먹는 보양 음식이에요. 이름하여 황제 능이버섯 해신탕. 이름부터 건강한 향이 솔솔 나는 황제능이 버섯 해신탕. 그 핵심은 육수에 있습니다. 육수에. 먼저 육수에 들어갈 뼈는 끓이고 씻고 끓이고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기에 해신탕기 제대로 살려주는 각종 한약재를 넣고 한 번 더 푹 끓여주는데요. 육수 만드는 데만 무려 8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한국의 밥상에 국이 없으면 진짜 밥을 못 먹을 정도잖아요. 네. 이 빠질 수 없는 이 국물, 네. 그 안에 해물과 능이를 같이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같이 요리를 했을 때는 오리의 비린맛도 잡아주고 이제 능이 효능도 2배도 올라가고 그래서 한번 시작해봤는데 이거죠. 그럼요. 자고로 다리는 손으로 들고 뜯어야 어우. 제맛이죠. 근데 이런데 진짜 그 맛이 어떠냐면요, 고기 한 점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의 뜨끈한 국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신탕을 찾는 손님들로 가게 안이 꽉 찼는데요. 아니 이렇게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드시면 몸이 힘이 불끈 느낌이 옵니다. 그럼 그 힘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상을 엎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그 함성으로. 이번엔 중국으로 갑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온통 중국어뿐인데요. 울산 속 작은 중국 야음동에 중국 정통 허거집이 있다고 합니다. 메뉴판부터 대륙 냄새가 물씬 나죠. 여기에 중국의 국물 요리가 있대요. 예,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중국 이제火锅, 중국 샤브샤브 火锅로 위주로 하는 거예요. 버거. 예. 버거. 예.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요? 국물과 사골 육수를 내서 아이고 만들려면 엄청 복잡해요. 근데 말씀 진짜 잘하시네요. 저는 이제 중국의 조선족 교포예요. 예, 역시 쎄. 허거는 중국 사천성과 중경지방에서 발달한 요리입니다. 허거 육수의 핵심은 각종 한약재인데요. 중국에서 공수해온 한약재가 무려 23가지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자, 이제 푹 끓이기 시작하면 한약재 성분이 쫙 우러나 빨간 국물이 된다고 하는데요.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 속속 입장 개시. 이곳 손님 대부분은 중국인이거나 중국으로 유학 또는 사업차 다녀온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중국 맛이 그리워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니하오. 你好， 언제 이렇게 이런 맛이 딱 생각이 나요? 一吃这个火锅以后呢，就马上就想起家乡了，非常想家，而且呢还想起家乡的一首歌，非常的好听，甜蜜蜜开在春风里，허거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땅콩, 참깨 소스와 대파, 고수, 부추절임, 삭힌 두부를 넣고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떨리는데요.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우리 버거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 버거 많이 드세요. 버거. 이번엔 이웃나라 일본으로 갑니다. 제대로 일본의 국물 맛을 보여준다는 울산 남구의 한 일식집인데요. 정갈한 손놀림이 맛을 기대하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 국물 요리, 국물 네. 주세요. 아, 네. 그럼 저희가 일본식 대창 전골이라고 모츠나베라고 있거든요. 모츠나베. 네. 나니? 아, 여기 일본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주세요. 모츠나베엔 각종 채소와 대창, 차돌박이 이 집만의 특색인 소 힘줄이 들어가는데요. 육수는 일본식 된장을 베이스로 한국 입맛을 고려해 특별히 태국 고추를 넣는다고 합니다. 모츠는 내장을 뜻하는 일본말로 모츠나베는 후쿠오카 지방의 명물입니다. 후쿠오카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사랑받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곱창 전골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맛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죠?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매콤하다. 아, 매콤해요. 와, 낯설지 않은 이 맛. 그래서 더 끌렸습니다. 익숙한 맛이에요. 익숙한 맛이라고요? 네.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일단 된장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된장이 들어가요? 네. 근데 고소하고 맛있어요. 시린 속을 풀어주는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깊은 맛이 나서 숙주를 씹을 때마다 이 육수가 나와요. 맛있어요. 고소해요. 담백해요. 진짜. 날씨 추울 때 딱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11월의 깊은 밤, 허전한 속과 마음을 채워주는 뜨끈한 국물 요리 어떠세요? 이제 입동이 지나고 점점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건강한 기운 팍팍 담긴 한중일 대표 국물 요리 드시고 몸과 마음은 따뜻하게, 배는 두둑하게 제대로 기운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네. 역시 이 시장에 오면 이렇게 먹거리를 먹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온 곳은 여기 속초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정말 관광의 명소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명소입니다. 명소죠? 네. 요즘 뭐 단풍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중앙시장 많이 찾았을 텐데 요즘도 많이들 오시나요? 아이고, 한참 많이 와요. 단풍이 지나서도 많이 옵니다. 단풍이 지나도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아유, 감사하지요.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여행을 오면요, 그곳에 시장을 가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 어떤 구경거리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 속초 중앙시장은 정말 볼거리가 많죠? 정말 많아요, 볼거리가요. 많이 오세요. 그리고 시장 인심도 좋다고 하니까요. 아, 오늘 인심도 물론 좋지요. 속초 중앙시장 구경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자, 네. 시장 구경하러 출발! 북적이는 사람들과 비릿한 바닷내음이 짙게 배어있는 곳. 자그마한 좌판 앞에서 펼쳐지는 우리 이웃들의 인생 이야기가 오늘도 넘쳐납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웃음과 눈물 베인 세상 사는 이야기 만나보시죠. 역시 이렇게 시장은 볼거리가 많아야 제맛인 것 같아요. 볼거리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젓갈 사러 오셨나봐요. 젓갈 사러 언니? 네, 젓갈 사러 왔어요, 어머니가. 아, 근데 시장은 약간 그래도 약간 시장 그런 맛이죠. 깎아줘. 많이 줘. 그런 게 있잖아요. 이 할머니가 너무 많이 주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여기 와서 사면 많이 달래지 않아도 알아서 줘. 아이고. 야, 아니 제가 저기 보니까 야, 단골 손님이 대단하시네요. 대단해. 아예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다 그래. 아니 뭐 깎아달란 말도 안 하고 아. 많이 달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내가 하니까. 알아서 왕창 주니까. 아이고, 그래서 아하. 남는 게 있겠어요? 아, 그래도 남 저 2,000원 벌면 난 1,000원만 벌면 돼. 하루하루 변해가는 것도 참 신기한데 네. 10년이라는 세월을 벌써 4번이나 거쳐서 그러니까. 40년이니까 어떠셨어요? 네. 그동안 겪어오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동안 겪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네. 즐겁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이거라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애들이 못하게 하거나 말거나 나와서 하는 거야. 시장은 나에게 뭘까요? 시장이란 이곳은 장터는 나에게 어떤 곳일까요? 나에게 아주 행복이지. 아, 행복이. 나에게 행복이야. 속초하면 생우저 새우젓 하면 우리지. 많이 놀러 오세요. 많이 오세요. 에너지 많이 찾아주세요. 속초의 특산물과 별미가 모이는 곳 속초 관광수산시장. 나이 지긋한 분들에겐 중앙시장이란 이름이 더 친숙하기만 한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6.25 전쟁 이후 속초가 수복되자마자 생겨난 유서 깊은 시장입니다. 업 한 장이 지척에 있어 자연스레 중앙동인 이곳에 상권이 생겨난 거죠. 저도 요즘에 이제 아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일이 힘들어도 맞아 우리 아이 우리 자식 이러니까 그냥 힘이 막 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시잖아요. 어머님들이 자식 걱정에 그냥 힘들어도 나오게 됐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일상이 되었고 참 그 일상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악착같이 돈만 번다 생각지는 마세요. 제철 만나 실하고 싱싱한 녀석들을 손님들이 알아보고 찾을 때면 신바람이 절로 납니다. 그게 또 시장살이 즐거움이거든요. 좋아, 시장 좋지. 또 고기 좋은 거 나고, 그래서 속초 앞바다에서 고기가 좋은 거 나고, 그래서 그것도 좋은 고기만 속초에서 나. 그리고 속초에서 나는 고기는 맛있어. 이렇게 나와 버려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누구 좀 주고 싶은 사람 살짝 주고. 야, 인심이 있으니까. 야, 그게 인생 나그네.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말씀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 않습니까? 예? 뭐 이게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뭐 주고 싶으면 또 드리는 거고 뭐 있겠어요 그냥. 참 그 말이 와닿는 것 같고 너무 치열하게 사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또 이렇게 천천히 살고 같기도 하고 또 정으로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오라나 봐요. 너무 각박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시장에 오면은 약간 좀 푸근해지고 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 있으면은 밖에 공기 마시면 왠지 막 치열해지고 뺏기기 싫고 남 주기 싫고 이런데 이래서 시장을 오나 봐요. 아, 좋다. 짊어진 삶의 무게는 잠시 내려놓고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 여기 어머님들은 뭘 갖고 나오셨을까요? 섭이에요? 자연산 섭? 우와, 섭 좋은데? 이 섭 모르는 분 되게 많아요. 네. 그쵸?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장으로? 엄마가 여기서 장사를 하세요. 네.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장사 여기 시장 생기기 전부터 네. 저 초입부터 장사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초입부터 장사하다가 이제 엄마가 딴 거 하느니 차라리 시장이 낫다고. 네. 막상 시작해보시니까 좀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어려웠어요? 어려운 점이요? 어려운 점은 이제 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예, 여기 나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모들은 이제 애들을 다 키워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그렇죠. 날 키워준 엄마가 앉았던 자리. 이젠 딸이 그곳을 지키며 아이를 보살핍니다. 물기와 비린내가 진동을 해도 어제를 버텼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꿈꾸는 공간. 소박하다 못해 협소한 이곳에 그렇게 인생의 수레바퀴가 돌고 또 돌아갑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천수만 갯벌에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크기는 작아도 옹골찬 맛을 자랑하는 서해안 굴인데요. 날것으로 또는 맛깔난 젓갈로 담그면 겨우내 우리 밥상은 든든해지죠. 싱싱한 해산물의 천국 충남 서산 간월도로 지금 떠나보시죠.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 천수만 하늘의 철새가 찾아들 때면 갯벌에선 굴이 제철을 맞습니다. 누가 뭐라 말한 적도 없는데 계절의 순리에 따라 알이 들어차고 살이 오르는 자연산 굴. 덩달아 주민들도 허리 펼 새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어머니 제철이 언제 시작했어요? 지금이 굴 먹을 제철이요 이제. 그래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철. 와 떠주시네요. 크기는 작아도 단단하고 바다의 맛과 향을 가득 품은 자연산 굴. 바다의 우유로 불릴 만큼 영양은 두말하면 수다쟁이죠. 맛있다. 바다 맛이 이런 맛이구나. 올해는 굴 어떻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언니? 많이 나오고 셌잖아. 간월도 굴이 마시는 이유.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햇볕 노출이 많아 굴이 탱탱하고 고소한데요. 쌩쌩 부는 바닷바람은 아랑곳 없이 쉴 새 없이 굴을 캐는 할머니. 간월도의 갯벌 검객인데요. 원샷 원킬. 조세 한번 휘두르면 바구니에 굴이 가득해집니다. 70세. 와, 나 그 나이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졸업을 해야지. 굴 채취는 간월도에서 오래 살아온 할머니들 손에서 시작되고 끝이 나는데요. 숙련된 손놀림은 조세를 조각하에 다루듯 매끄럽습니다. 어르신들이 하기에 힘겨운 작업이지만 그래도 굴은 간월도 주민들에게 평생 동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부모님, 어머님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모습이 좀 안쓰럽게 하면서도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맛있는 굴을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 감사하죠. 다시 물이 들어올 때까지 굴따기 작업은 이어지는데요. 가을 들녘에서 곡식을 거두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흘린 이삭을 줍는 갈매기들이 졸졸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이 재밌네요. 예부터 간월도 주민들은 굴을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 매년 어리굴젓을 담가왔는데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얼간을 주민들은 눈대중 손대중으로 쉽게 맞춰냅니다. 조금만 부숴봐요. 조금 더 섞어봐요. 되나요? 와, 알았어. 잠깐만. 네. 와, 색깔이 이쁘다. 그러면 언니 어떻게 하세요? 얼마 좀 더 부어야 돼, 고춧가루를? 그냥 우리는 대충 요게 있잖아. 색깔이 이쁘다 하면은 되는 그냥, 거고? 되고 먹어봐 갖고 조금 안 되면은 물만 조금 붓고 아무것도 안 부어. 하나 먹어볼까요, 언니? 응. 먹어봐도 돼요? 이런 거 먹어봐. 자, 이런 거. 아우, 여기. 응. 아우 침이. 침 넘어가지? 네, 침이 꾸였어요. 맛있어. 짭짤하지 않아요? 약간 짭짤해야지. 아니 이거 먹으니까 언니 밥 생각나네요. 어떻게 밥 어디 먹을 수가 없어요? 밥 줄게요. 간월도 어르신의 정성과 손맛을 모았습니다. 푸짐한 밥상이 리나 앞에 차려지는데요. 한 그릇에 모든 영양을 담은 굴밥이 먼저 리나 유혹하네요. 간월도에 왔으니까 간월도 굴밥 좀 드셔봐요. 와, 근데 별미잖아요. 그럼요. 간월도의 별미. 별미죠. 한번 드셔봐요. 근데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간장에다가 이렇게 비벼도 맛있고 간장에다 비벼가지고 어리굴젓을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니 눈으로만 봐도 여러 가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뭐. 일단 밥. 이것도 올려야 돼요? 네. 이거 올려서 먹어도 맛있고 이거를 또 보쌈에다 먹어도 어리굴젓이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드셔봐요. 진짜로. 맛이 어때요? 맛은 좋죠. 꿀맛이요, 꿀맛. 좀 있으면 이거 꿀맛. 배추 속에다가 먹어봐 또 기가 막혀요. 아 진짜요? 그럼요. 보쌈에서 잡수면 진짜 맛있어요. 아니 이거 한 숟갈 먹어보면 멈출 수가 없네요. 하나 더 드릴까? 괜히 밥도둑이란 별명이 붙었을까요? 어리굴젓을 올린 굴밥을 한 입 맛보면 탄성이 절로 나오는데요. 어리굴젓 드셨으니까 국면을 드시면 또 시원하니 또 맛있을 거예요. 아삭한 채소와 시원한 생굴이 어우러진 굴물회. 또 싱싱한 굴과 파가 만난 굴전까지 향기로운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 굴뿐만 아니라
꽃게, 대하 등 사계절 해산물이 풍부해 간월도 밥상은 언제나 풍년입니다. 다가오는 겨울 추위도 무섭지 않을 만큼 영양 가득한 밥상. 음식 하나하나에 간월도 주민들의 정성과 손맛이 어우러져서일까요? 엄마 밥을 먹은 것처럼 가슴이 따뜻해지고 힘이 솟는 기분입니다. 저는 가을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간월도에 오면 가을에 별미가 너무 많잖아요. 자연꿀, 어리꿀젓,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간월도 추천합니다. 여기 놀러 오세요. 입안 가득 느껴지는 참 바다의 풍미. 천수만갯벌에서 나고 자란 옹골찬 생굴과 우리의 미각세포를 흔들어 깨울 싱싱한 해산물이 간월도에서 기다립니다. 찬바람이 불어올 때 충남 서산으로 미식 여행 떠나보는 것은 어떠세요? 쉼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디저트. 굳센 다이어트 결심에도 앙증맞고 먹음직스러운 디저트의 자태 앞에선 항복.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제일 예쁘니까 많이 찾게 되는 디저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분도 좀 좋아지더라고요, 먹으면. 그래서 좀 즐겨 찾게 된 것 같아요. 달콤함의 퐁당. 디저트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밥을 맛있게 먹고 난 후에 먹게 되는 디저트.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 디저트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른한 오후를 달짝지근한 향으로 채워줄 첫 번째 디저트는 컵케이크입니다. 한 입에 들어오는 크기와 귀여운 장식이 요정을 떠올리게 해 페어리 케이크라고 불린다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디저트를 좋아하잖아요. 디저트 중에서도 달달한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이 컵케이크 원래 디저트로서 활용이 됐었나요? 네, 디저트로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이제 원래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버터나 유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어떤 디저트를 만들까 하다가 이제 컵케이크 나오게 된 거고 그걸 먹어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달하고 맛있다 해서 들여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쉽게 아시는 게 이제 시트, 케이크 시트 하나에 크림만 달라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시트도 다 다르게 만들고 이제 위에 올라가는 크림도 다 다르게 만들어서 다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한 재료와 도구만 있으면 휘리릭. 집에서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컵케이크 함께 만들어 볼까요? 컵케이크의 기본은 이제 버터를 가지고 만드는 케이크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제 레시피를 보시면 알겠지만 버터의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버터를 얼마나 잘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컵케이크가 어떻게 잘 완성이 되느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설탕을 넣고 이제 완벽하게 잘 풀어주셔야지 이제 높이가 알맞은 컵케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핸드위퍼를 사용해서 계량한 재료는 큰 볼에 차례로 넣고 잘 섞어줘야 합니다. 컵케이크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이 반죽인데요. 반죽이 잘 되어야 적절한 당도와 식감이 완성됩니다. 채를 치는 이유는 엉겨붙은 애들이 다 풀어지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공기 포집. 채를 치는 과정에서 공기가 포집이 돼요. 그래서 그 공기 포집된 거는 이제 얘의 부피를 결정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우리가 먹는 식감에도 영향을 미치죠. 녹차가루, 초콜릿가루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맛을 첨가하면 다채로운 색상의 반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온 컵케이크. 미국에서는 생일 파티나 기념일에서 빠지지 않은 메뉴라고요. 지금 요거를 그대로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얘를 170도로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25분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 따끈따끈 먹음직스럽게 구워지겠죠? 네, 이제 잘 구워진 컵케이크 위에다가 우리가 크림을 올릴 건데 이 원형 꺽지로 키스스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 꽃 모양을 만들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으로 얹어내는 장식은 컵케이크를 완성하는 꽃입니다. 같은 빵, 같은 크림이라도 프로스팅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먹기 위해서 만들기보다 대접하기 위해 만드는 사랑스러운 디저트. 쏟아내는 정성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제가 직접 만든 초코 컵케이크, 블루베리 컵케이크. 그냥 기본 그 케이크만 봤을 때는 조금 가벼운 느낌인데 그쵸. 뭔가 화려해지고 더 먹음직스럽고. 그렇죠, 그렇죠. 여성분들이 요거 보면 손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이제 크림이 올라가면 조금 더 달콤해지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자꾸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왠지 우울하고 외로울 때 컵케이크 하나로 기분을 달래보는 건 어떠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이 디저트는 우중충한 내 마음을 사르르 녹여줄 겁니다. 역시나 맛도 좋고 간편해서 선물용으로도 좋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먹거리 주고 싶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즐기고도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배워서 내가 집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재밌게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건너온 디저트계 아이돌 마카롱을 만나볼까요? 눈길을 사로잡는 생생한 컬러와 한입 베어 물었을 때 녹아내리듯 부서지는 식감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디저트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유독 좋아하는 마카롱. 사실 제가 접한 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마카롱은 햄버거 모양이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카롱은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마카롱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거는 프랑스에서 가장 핫하게 유행하고 있는 마카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카롱은 꽃끝, 피의 필링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꽃과 피의 바삭하고 쫀득한 식감과 어우러지는 필링의 조화가 마카롱의 맛을 결정합니다. 상태에서 30분에서 거의 1시간 정도 실온에서 말려주셔야 돼요. 마카롱의 이름은 섬세한 반죽을 뜻하는 이탈리아의 방언에서 유래했습니다. 모양은 단순하지만 조리법은 이름처럼 섬세함을 요구하는데요. 주변의 습기, 오븐의 온도, 반죽의 농도를 세심하게 살펴야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카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닐라 향이요 정말 좋네요. 이대로 앙 하고 먹으면 끝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바로 드셔도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이 상태에서 하루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다음날 숙성된 다음에 드시면은 훨씬 더 풍부한 맛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무심한 듯 툭 놓아두기만 해도 고급스러움을 풍기는 디저트 마카롱. 마카롱과 함께하는 휴식 시간은 무채색이었던 일상을 무지갯빛으로 상큼하게 물들입니다. 이 마카롱이 달달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유독 디저트로 잘 어울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즘에 뭐 차나 커피 많이 뭐 식사 후에 많이 드시잖아요. 꼭 먹죠. 네. 그럴 때 뭐 흔한 케이크나 이런 것보다는 좀 색다른 디저트를 찾으시다 보니까 지금 드시고 있는 마카롱까지 온 것 같거든요. 입속에 넣는 순간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달콤하게 녹아드는 마카롱. 온몸에 퍼지는 달달함에 곁들이는 차 한 잔은 최고의 궁합입니다. 이 정도면 차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달함이 되게 은은하게 배어있는 느낌? 그래서 은은한 커피하고 은은한 차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카롱은 날이 갈수록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커다란 꽃그 사이에 아이스크림을 끼워 넣은 마카롱 아이스크림은 사계절 내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카롱은 달다고 많이 대중적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에 좀 다양한 필링으로 인해서 좀 상큼함이나 아니면 흑임자처럼 고소하거나 요즘에 새로 나온 고추냉이를 이용해서 조금 알싸한 느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맛을 구현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뭐 노인분들까지도 좀 다양하게 드실 수 있고 섭취할 수 있도록 약간 건강식품처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한 마카롱으로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 바쁜 하루 중에 만나는 달콤한 한 입은 각박한 일상 속의 쉼표가 되어줍니다.
사랑스러운 컵케이크와 작지만 강한 디저트 마카롱.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디저트와 함께 여유를 즐겨보세요. 아이고 날씨가 추우니까 얼굴이 부석부석하니 어떡하지? 무슨 걱정이요? 요거만 있으면 되는데. 강렬한 붉은 빛으로 명품 과일 대열에 합류한 보석 같은 석류가 왔다. 맑고 깨끗한 땅에서 친환경 바람 맞고 자란 석류의 상큼한 기운을 생생히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빨리 나와요? 아유, 딸기라니요. 석류입니다, 석류. 10월 말부터 붉고 탐스러운 자태를 뽐내기 위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낸 오늘의 주인공. 영양이 풍부해 착한 과일 석류. 석류하면 네. 수입 과일 아닌가요? 우리 거는 수입 아니라 예. 수입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순수한 우리나라 거지 예. 외국 석류하고 비교를 해가 되는 거 예. 피부 미용에 좋고 불면증, 우울증 그런 데 좋고 예. 애기도 못 가진 사람들은 이 또 우리 한국 석류 이걸 또 먹으니까 애기도 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머님 석류를 드셔서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예, 저는 내가 생리도 엄청 실이 늦게까지 했어요. 내가 많이 먹었어요. 예. 먹으니까 내 피부가 이렇게 탄탄하다 아닙니까?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해 여성을 위한 과일이라고 불리는 석류. 이곳의 석류가 더욱 특별한 대접을 받는 이유. 껍질도 이제 썰어가지고 채로 썰어가고 이제 팩을 하다든지 또 말려가지고 차를 끓여 먹다든지 껍질도 이제 이 주둥이 요거만 이제 주둥이 요거만 잘라내 버리고 버릴 거는 그래요. 새콤달콤한 맛의 대명사 석류. 단단한 껍질을 제외하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약 20%로 단맛과 신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구슬처럼 영롱한 석류씨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철분 등이 풍부해 자연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 만점. 아주 찐맛이 나지. 근데 외국 석류는 이 국산 석류 먹다 싱거워서 못 먹어요. 새콤달콤. 아, 싱거 같은데. 새콤달콤. 새콤달콤해요.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 예년보다 수확 시기가 빨라졌다는데 묵직하고 외피가 단단한 것이 잘 익은 거래요. 어머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기술자인데 안 익은 걸 몰라가고 되나. 그래야 잘 사가시고 그러지. 다 버려진 것만 따고. 버려진 게 다 완숙된 기라서 다 따야 되거든요. 썰이 올라오면은 또 안 버려져도 전부 다 익은 기라서 또 따야 되고 그렇거든요. 주문과 동시에 수확하는 석류. 조금만 늦어도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석류 따기. 이불? 석류나무 겨울잠이라도 자나요? 이불을 왜 이렇게 덮어 놓으신 건지. 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무농약을 하지 밑에 또 이제 풀약을 안 치고 하니까 이제 이리 덮어놓은 거라요. 겨울에 추워서 또 요는 또 뺏기놨다 또 싸주고 추워서 얼어 죽기 때문에 그래 이제 싸주고 이게 일 많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갓 수확한 석류는 곧바로 선별과 포장 작업에 돌입. 사장님, 석류가 그렇게 좋아요? 소화 잘 되겠네. 이제 뭐 움직이도 좋고 뭐 우리 나이가 아주 내가 올해 72인데 그래도 우리 또래 보면 뭐 머리도 좀 많이 안 세고 안 세고. 이 석류는 이제 내나 원액을 안 담십니까? 음료부터 요리까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팔방미인 석류청 담그기. 깨끗이 씻은 석류를 통째로 썰어준 다음 설탕과 올리고당을 넣고 골고루 섞은 후 옹기에 넣어서 숙성시켜주면 끝. 3년 동안 시간이 빚어준 석류 원액의 깊이 느껴지시나요? 맛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먹어도 되는 겁니까? 원액? 네, 원액은 더 좋지. 보세요. 맛이 어때요? 엄청 달달하네요. 달달해 좋지. 아까님 신맛은 전혀 없네요? 없지. 겨울철에는 석류 원액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감기 예방에도 최고. 남성에게도 좋은 과일 석류는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챙겨주세요.
맛 좋네. 이게 지금 맛이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숙성을 해가지고 바로 식히기 때문에 이거는 맛을 다른 흉내 낼 수 없는 맛이래. 석류 이대로 끝내기에는 조금 아쉽다. 석류와 환상궁합이라는 이것. 삼겹살 만찬. 맛있겠다. 이제 한번 뒤집어볼까 이제. 잠깐만요. 이걸 발라야 맛이 있지. 자,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상큼함의 꽃, 석류 원액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위에 살살살 발라주기만 하면 고기가 연해지고 잡냄새까지 싹 잡아준다는 사실. 이 맛에 석류 삼겹살 먹는다. 특히나 뭐 염소고 이런 조금 누린내 나도 못 먹는 사람한테 이런 거 봐도 아주 맛도 좋고 혼자 먹기는 좀 미안한데 맛있습니다. 제철 이름표 달고 더 싱싱하게 찾아온 상큼 건강 과일 석류. 여러분 석류 드시고 건강 챙겨드십시오. 자연이 빚어낸 귀한 석류로 메마른 몸을 산뜻하게 깨워보세요. 청량한 가을날 기분 좋게 가을 드라이브에 나선 박경윤 리포터. 좋다. 힐링이 원하는 있나? 이렇게. 힐링을 즐기던 중 갑자기 비상사태 발생. 뭐야? 그래! 기름이 뚝 떨어졌네. 주유소가 어디 갔지? 주유소 찾아 산만리가 시작됩니다. 연비가 그냥 뚝뚝 떨어지니까 속상해 죽겠어요. 나도 연비랑 되고 싶다고요. 문제는 바로 잘못된 운전 습관. 박경윤 리포터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친환경 연비왕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친환경 연비 고수들이 모였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원주지방 환경청. 이곳에서 이날 특별한 대회가 열린다는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요 2015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오늘 고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운전왕으로 선발이 돼보려고요. 강원도와 충북 지역에서 모인 20팀의 친환경 운전왕 도전자들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대회에 어떤 계기로 참가하셨어요? 작년에 한번 참가해봤는데 연비에 대해서 이렇게 운전할 때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운전 평소에 잘하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급정거하지 않고 급출발하지 않고 정지 속도 지키면서 하면 되죠. 신호가 많은 구간에서는 일단은 제가 좀 운행을 많이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평탄하게 신호가 없는 구간은 이제 집사람을 행복한 대원의 화이팅! 당당히 차량에 탑승하는 10팀의 일조 참가자들. 어머니 자신 있으시죠? 네, 자신 있어요. 긴장이 되네요. 뭐 좀 힘 좀 풀어주세요. 제가 믿습니다. 네. 드디어 참가자들이 출발지인 원주지방 환경청을 출발합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환경청에서부터 매직공원까지 왕복 약 38km를 주행하게 되는데요. 1번 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경유해 매직공원까지 주행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대원의 팀 잘 달리고 있나요? 제가 이 7번 차량을 지금 뒤쫓아서 가고 있거든요. 속도도 거의 60에서 80 이상 나지를 않아요. 급브레이크 밟지도 않으시고요. 운전하고 맞으시네요. 침착하게 운전하는 1번 주자 미경 씨. 남편 병훈 씨 노심초사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자동차 전용도로다 보니 비교적 연비 관리가 쉽다고 합니다. 반환점인 매직공원에 도착한 참가자들. 이제 운전자를 교대해 운행합니다. 변수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참가자가 아무리 잘했다고 한들 두 번째 참가자가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야지 연비가 또 안 좋게 나오면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결승점인 원주지방 환경청까지 운행하게 되는데요. 시내 주행의 신호등까지 점수가 많은 것이 관전 포인트. 연이은 초록불에 탄력받은 행복한 대원의 팀. 그런데 갑자기 신호등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숨이 콱콱
야속하기만 한 신호등.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행복한 대원의 팀입니다. 이제 참가자들이 속속 결승점에 도착하는데 바로 EMS 장비를 점검하는 심사위원들. 지금 체크하는 게 뭐예요? 연비 테스트합니다. 1리터에 몇 킬로 갔나 측정하고 있습니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5번 참가자. 기대요. 네. 제가 이거 재작년에도 참가를 했었거든요. 오. 예, 참가에 일을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집사람 같이 응원을 해가지고 교대로 운전했기 때문에 더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과 사투를 벌인 참가 번호 7번. 행복한 대원의 팀도 무사히 결승점에 들어왔는데요. 과연 연비가 잘 나왔을지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요. 신호가 조금 걸려가지고 왜요? 2번 정도 걸렸거든요, 신호에.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한편 대기 중인 2조 참가자들. 여자분이 없이 2인 1조가 남자 두 분이서 오셨는데 둘이 어떤 사이세요? 저 직장 동료입니다. 이 친구보다도 굉장히 멀다는 직장 동료 사이가 마음을 맞춰서 나오셨어요. 전회의 같은 거 하신 거 좀 있으세요? 이 친구가 운전을 좀 잘해가지고 후반부에 좀 운전을 하기로 했고 네. 저는 이제 전반부에 이제 신호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 코스가. 그래서 코스를 좀 파악해가지고 전후반 나눠서 운전할 생각입니다. 에코라이프 화이팅! 이제 2조 참가자들이 차량에 탑승합니다. 참가 번호 18번 에코라이프 팀. 오늘의 필승 전략이 있나요? 출발 급제도 안 하고요. 네. 브레이크 최대한 밟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조 총 10팀이 친환경 운전왕이 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안정되고 부드러운 주행을 하고 있는 에코라이프 팀. 그런데 이 팀 역시 신호등이 복병입니다. 이 불길한 기운은 뭐죠? 바로 적색 신호등 공포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에코라이프 팀. 연비를 높이는 친환경 운전왕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아무튼 에코라이프 팀 무사히 주행을 마치고 결승점에 골인했습니다. 에코라이프 팀의 차량에 장착된 EMS를 점검하는 심사위원. 잘하셨는데. 괜찮아요? 어떠셨어요? 좀 생각보다 좀 신호가 많이 걸려서 잘 안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하시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의 주행 결과를 취합하는 심사위원들. 과연 2015년 친환경 연비왕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최우상 한 분 남았습니다. 최우상 참가번호 18번 에코라이프 신동현 최성민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작진의 예감이 통한 걸까요? 에코라이프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네요. 축하합니다. 진짜 기분 최고고요. 상도 받고 상금도 받고 그래서 뜻하지 않게 큰 이제 저희가 실력이 엄청 좋았다기보다는 행운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 운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친환경 운전 함께해요. 여기 인생의 정점에 다가선 할아버지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손주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를 위해 할아버지가 더 특별한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요. 야, 그게 정말 살아있는 예술이구나. 살아서 자손 대대로까지 볼 수 있는. 관절마디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인형 마리오네트. 이 인형에 그야말로 인생을 바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는 동화 속 세상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충북 충주시 동량면의 어느 작은 마을.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맨 꼭대기 집에 도착했는데요. 아이는 물론 어른도 푹 빠지게 하는 주인공들은 바로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데요. 보기엔 평범한 인형일지라도 의외로 작업은 꽤 까다롭습니다. 인형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팔, 다리, 얼굴 등 마디마디를 따로 만들어 나중엔 줄로 이어붙이는 작업. 보통 손재주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대학 때는 산업 디자인을 공부했는데 네, 이쪽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생활을 하다가 네? 인형극을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뭐 손인형, 장대 인형 이런 인형극단을 했었는데 네. 그 작품에 대한 만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만든 작품들을. 그러다가 일본 이다 인형극제에서 예. 우연히 이 마리오네트 공연을 보게 됐어요. 그때 그걸 보고 나서 나도 이제 꼭 저걸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배울 곳을 찾았는데 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단 한 곳의 대학에서도 이걸 전공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망설임 없이 러시아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 46, 조금은 늦은 나이였지만 뒤늦게 배운 것에 밤새는 줄 모른다더니 1년 반 동안 고군분투한 끝에 그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마리오네트 장인이 되었습니다. 귀국 후 그는 더 특별한 인형 만들기에 돌입했는데요. 그 결과 단순히 손발만 움직이는 유럽 정통 마리오네트와는 달리 눈, 입술 등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모두 움직이게끔 완성해냈습니다. 어떠세요? 피노키오가 마치 책 속에서 빠져나온 것 같죠? 굳이 이렇게 은행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건 네. 이 은행나무가 질기기도 하고 병충해도 강하고 보관이 오래되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작품 하나하나가 뭐 10년, 20년을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0년, 200년 그 후에도 이 작품이 계속 무대에 올려지고 지금 만들었던 작품들이 100년 후에도 공연되어진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비록 공연은 막을 내리지만 마리오네트 인형 하나하나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존재하는 셈이니 그저 평범한 나무 인형이 아니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하루하루 다른 옷을 갈아입을 때 김종구 씨의 집에서도 새 인형 옷을 입힐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내의 바느질 솜씨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수백 수천 번이나 공연을 해왔지만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인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 옷도 그렇고요, 소품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다? 네. 집사람이 이제 나무를 깎는 걸 제가 다 하고 네. 나머지 이제 디자인, 구상이라든가 구상하고, 제작하고, 만드는 건 다 제가. 그러니까 옷만이 아니라 머리카락부터. 네. 야. 눈썹, 뭐, 이런 어머나. 소품들. 인형을 일단 제작만 해주는 거죠. 요런 칼라링부터 해가 모든 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 인형의 그 캐릭터는 제대로 잡아주시는 게 사모님이시네요. 그렇다고 그쵸? 봐요, 실제로. 저희는 가족들이 극단을 같이 하면은 생활을 거의 온전히 같이 거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론 조금씩 불편한 것도 있죠, 서로가. 근데 그 불편함보다 좋은 점이 더 많죠. 덕분에 그의 가족은 사랑으로 한 번, 희망으로 또 한 번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꿈을 그리고 있는데요. 훗날 그가 꿈꾸는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왔던 거 그리고 또 전용 극장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공연들이 있어요. 극장을 막 이렇게 이동해 다니다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작품 드라마를 공연을 연출을 그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 전용 극장이 있으면은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용 극장을 가지는 게 젊은 날부터 꿈이었죠. 이제 나이도 되고 이제는 꼭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김종구 씨. 아이들에게는 동화 속으로의 여행을, 어른에게는 잃어버렸던 동심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을 위해 제피토 할아버지가 되어주실 거죠? 찬바람이 두 뺨을 스칠 때 제주 바다에서는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이것이 있습니다. 제주말로 배지근하고요, 쫄깃해서 전국의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것 만나러 가실래요?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제주 바닷속 이것.
차고 센 물살 속에서 찰지게 살이 올랐다는데 모슬포 바다 가두리에는 갓 잡아온 이것들이 기세 좋게 물살을 헤엄친다. 자, 이젠 다들 아시겠죠? 그렇다, 제주 모슬포 바다의 가을 진객 바로 방어 되시겠다. 이야, 크다.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마라도에서 생산되는 대방어예요, 대방어. 아,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마라도 앞바다에서 잡힌다는 대방어. 우와, 저도 이렇게 큰 방어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나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미터로는 한 1m가 조금 더 넘을 것 같고요. 무게로는 한 9kg, 10kg 정도 갈 것 같아요. 9kg에서 10kg 전함. 우와. 쩍 벌어지는 크기와 무게, 보통 방어가 이 정도다. 새벽녘에 나간 방어배는 오후 늦게 돌아와 출하전까지 이곳 가두리에 방어를 풀어놓는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부터 살이 오르는 방어. 저 멀리 캄차카 반도에서부터 먼 길을 달려온 방어는 우리나라 최남단 이곳 모슬포와 마라도의 여정을 푼다. 이곳에서 봄까지 마라도 해역에 거친 물살을 내치며 사느라 살은 단단해지고 봄철 산란기를 앞두고 한껏 기름기가 올라 방어는 겨울철 최고의 맛을 선사한다. 방어 한 마리면 어른 서너 또 양껏 먹을 정도. 기름지고 두툼한 살은 최고의 횟감. 게다가 남은 뼈와 머리까지 하나 버릴 게 없는 최고의 생선이다. 우와, 아니 방어는 무조건 통통해야 한다더니 진짜 이게 살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예, 방어는 지금 제철이고요. 네. 지금 최고 맛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제가 방어 맛있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맛있는 부위가 있다면서요?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위는 네. 등살이 이쪽은 목살입니다. 이쪽은 이 목살이 이게 좀 통통해서 갖고 깍두기처럼 좋습니다. 이 깍두기처럼 해갖고 이러시면은 좀 크긴 큰데 이것이 육질이 기름기가 쫙쫙 나옵니다. 씹으면은. 아니 저는 회를 깍둑 썰게 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근데 예. 목살 부분을 이렇게 먹는 거구나. 해보십시오. 지금 이 부위가 상당히 사람들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위가. 왜냐면 이게 기름기가 최고 많이 있습니다. 이래가. 아, 아니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삭삭삭 고기 같으면 왜 마블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느낌이 있어. 이 부위는 남들이 참 맛있는 부위입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요 부위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부위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요게 어느 부위라고요? 배꼽 부위입니다. 배꼽. 방어의 배꼽을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각사각 이렇게 씹히는 감이 진짜 최고네요. 그리고 끝맛은 정말 제주말로 배지근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싹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쫄깃한 등살과 입에서 살살 녹는 목살과 배꼽살. 보기만 해도 기름기가 촤알촤알. 아, 드디어 먹음직스러운 방어의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좀 먹어도 될까요? 같이 드시죠. 예.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예. 근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위도 다 다르다잖아요. 예, 맛이 지금 상황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신김치에 이렇게 싸서 네. 또 그다음은 이 소금 간장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면은 그 특미가 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방어를 기름장에 찍어서 예, 이렇게 해서 올리고 예, 이렇게 드셔보십시오. 해서 그냥 먹으면 예. 됩니다. 근데 조합장님, 이거는 회가 아니라 그냥 고기 같은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방어. 특별히 더 맛있게 먹는 비법. 소금장 콕 찍어 신김치에 돌돌 말아서 먹으면 풍미가 더해진다. 오늘 혜진 씨 물 만났네요. 오래 기다렸다. 찰지고 달달하고 기름진 방어. 저 먼 바다를 거쳐 맛있게 돌아온 너. 참 반갑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은 차가워도 이 늦가을 방어가 있어 행복하다. 커서 넉넉하고 함께 나눠 행복한 방어 한 마리. 바다의 죄와 붉은 유혹 방어. 접수하실래요?
이곳은 장성의 황룡강. 기차역에서 2km 떨어진 강변을 걷다 보면 아주 귀하고도 특별한 국밥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집의 보물은 매일 새벽 가마솥에 푹 우려낸 육수. 네 사람의 한결같은 정성이 비법이라는 이 집 국밥, 그 진한 맛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5일에 한 번 장성 우시장이 열리는 날. 특히 매달 9일과 24일은 송아지 경매가 있는 날이라는데요. 그래서인지 우시장은 새벽부터 활기가 넘쳐납니다. 우시장에서 볼일을 끝내고 장꾼들이 발길이 향한 이곳은 바로 국밥집.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가게는 뜨끈한 국물로 속을 달래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일단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 하도 맛있어. 우리 여사장님이 또 고기를 아주 많이 먹어가지고. 국물이 진하고요. 이거 맛있고. 돼지뼈를 진짜 진하게 우린 그 맛을 하니까. 응? 우시장 옆에 웬 돼지국밥인가요? 원래 어디 시장이나 우시장은 돼지국밥, 국밥이 유명하죠. 과거에 서민들이 배고픈 세상에 높은 세상에. 이제 소를 팔러 오면은 그때 당시는 배고프니까 우선 빨리 먹고 배부르고 여기가 있는 음식. 주인장은 이른 아침부터 고생한 이들을 생각해 고기도 국물도 푸짐하게 담아냅니다. (30년) 동안 가게를 지켜온 터줏대감 어머니. 그녀를 반기는 손님들도 이 집의 오랜 단골들입니다. 한 10여 년 됐어요. 한 20년 됐다고 봐야 돼. 먹통 빼고 낙지살 왔습니다. 내가 얼굴에도 비춰야 좀 손님들 새는 사람 있잖아. 얼굴에 비춰주고 좀 저기 먹다. 얘는 찾아 어디 갔냐고. 어머니의 국밥과 장성 우시장은 60여 년 세월을 함께 해온 동반자랍니다. 어머니는 장성읍에 있던 우시장에서 국밥을 팔았는데요. 35년 전 우시장이 월평리로 옮기면서 국밥집도 함께 이사를 왔다네요. 20대 초반부터 시어머니께 울면서 일을 배웠다는 며느님과 한때 방황 좀 했었다는 아드님이 지금은 가게를 잇고 있습니다. 우시장을 오가는 손님들과 35년 세월을 함께 해온 국밥집.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맛이 한결같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새벽 3시 30분, 우시장은 텅 비었지만 국밥집엔 벌써 불이 환합니다. 이 집 부자는 매일 이 시간에 나와서 육수 낼 준비를 시작하신답니다. 이 집은 4명의 가족이 각자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커다란 가마솥을 데워줄 장작을 준비하는 건 70이 넘으신 아버님 몫입니다. 허리가 안 좋은 아드님 대신 자청하셨다네요. 아버님은 항상 남들이 물어보면 하부라고 하시거든요. 하부. 이게 저는 하부 뜻도 잘 몰랐는데 불 때는 사람을 하부라 했다고 하더라고 옛날에는요. 근데 저하고 아버지는 좀 아들인 일을 많이 하고요. 아드님은 머리고기 삶기와 내장 삶기 담당. 사실 고기 삶는 거야 전날 저녁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새벽에 나와 그날 받은 고기를 삶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거래처에서 삶아갖고 오면은 언제 잡은 돼지인지도 모르겠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고기를 먹어봐도 막 잡은 게 더 맛있고 생이 더 맛있잖아요. 이 집 국밥은 돼지국밥이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잡내 없이 진한 맛이 특징인데요. 그런 육수를 만들기 위해선 보통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불을 지핀 지 4시간쯤 지났을까요? 육수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막 육수는 국밥의 생명! 그래서 육수가 다 됐는지 가늠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눈썰미 좋은 사모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잘 나왔어요. 중차대한 일일수록 신중해야 하는 법. 엄마 어때요? 육수? 그만 퍼서 쓰겠다. 아 그래요? 아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집에서는 육수예요.
엄마요. 네, 시어머니. 국밥 인생 60년 차이신 어머니는 총감독. 17년 차 사모님을 지금도 가끔 혼낼 만큼 엄격하시다네요. 소보다 귀한 돼지국밥을 만들어낸 네 식구. 그들에게 국밥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람은 있어요. 재밌고 즐겁고 내가 손님들한테 맛있는 국밥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게 좋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더도 막 돌도 막 나 한 만큼만 해라. 손님들한테나 저게나 나간 것이나. 응? 그리고 밑간다 하게 장사를 해라. 난 그래. 밑간다 하게 배고픈 사람 한 숟가락 더 주고 좀 미운 놈들을 덜 주고. 돈도 돈이고 이 국밥도 국밥이지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잘하고 손님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주인이 돼야죠. 나 만나서 고생했어. 앞으로 잘할게. 어머니의 국밥 덕분에 사람이 됐다는 사장님. 그 말처럼 이 집 국밥은 정직한 사람의 수고로움이 가득 뺀 귀한 맛이었습니다.